인공지능을 도구가 아니라 동료로 보라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AI가 할 수 있는 일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지식과 기술의 융합, 지식 전파사. 핵개인, 그리고 호명사회, 그리고 경량 문명 이렇게 책을 내셨는데 이거를 하나로 간통한 어떤 개념 줄기가 있을까요? 인간이에요. 철저하게. 제가 하는 일이 마이닝 마인드라고 정의한 일인데 마음을 캐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마음이 있고 네. 마음이 동해야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마음을 보다 보니 인간이 궁금해졌어요. 근데 인간은 혼자 있지 않고 함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집합적인 상호작용들이 네. 생기고 있는데 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그 합의의 변천을 보고 있는 중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추석 때 차례 지내세요? 네, 지냅니다. 지내세요? 저희 큰 집에서 지냅니다. 그러면 지내시는 분들인데요. 요즘은 굉장히 적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제가 계속 여쭤보는데 2017년도쯤에는 한 70% 가까이 나왔거든요. 네. 지금 20%밖에 안 나와요. 그때 다 해외여행 가시더라고요. 네. 재밌는 거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팬데믹 때 가지 마세요라고 정부가 얘기했어요. 이유가 집합을 하면 안 되는데 도시에서 이렇게 지역으로 가시면 더 하죠. 지역은 또 나이 많으신 분 많으니까 움직이면 옮을 수 있으니까 가지 마시고 전화로 하세요 얘기했단 말이죠. 제가 지금까지 정부가 한 얘기를 이렇게 잘 듣는 거 처음 봤습니다. 속으로 다 욕망이 있었군요. 그렇죠. 안 하고 싶었던 거였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 이후에 엄청 바뀌었거든요. 이런 게 전부 다 합의의 변천이에요. 합의가 있었는데 지내는 걸로 지금은 안 그래도 되는 거 아닌가로 바뀌고 있죠. 저는 그걸 관찰하는 게 저의 책무로 스스로 정의하고 지금은 시대를 관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면서 우리의 합의가 얼마만큼 유효성을 가지는지 거꾸로 지금 믿고 있는 건 언제까지 유효할 것인지 저는 그거를 계속 바라보는 게 직업이 된 겁니다. 사회 갈등을 이 데이터로 네. 뭔가 조화롭게 만들 수 있다. 그 합의가 바뀌는 게 엔트로피가 낮은 걸로 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주말에 쉬고 싶잖아요. 근데 등산 동호회를 만들면 회사에서 심지어 사장님이 거기에 회장이라면 어떻게 안 가겠어요. 근데 적어도 이런 책을 읽으시면 그런 일은 안 하시겠죠. 사장님들께 한 번씩 다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봤더니 대세가 안 가는 거더라 이렇게. 근데 저는 이제 겁나는 게 이 책을 보시면 조직 구성이 좀 단출해지는 데를 느끼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경영자들이 너무 사람을 급하게 줄이려고 하지 않을까에 대한 좀 두려움은 좀 있어요. 이전보다 수고스러움을 덜어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노동의 지난함을 덜어줄 수 있다면 우리는 사람을 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더 깊은 일을 하겠죠. 인간과 로봇의 관계 혹은 인간과 인공지능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산업현장에서는 인공지능을 도구가 아니라 동료로 보라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도구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걸 이용해서 뭔가를 하고 결과를 내가 온전히 가져가는 시스템이고요. 동료는 나의 일 중에서 과감하게 많은 부분들을 이양한 다음에 이한테 결과를 내도록 허용하는 거거든요. 델리게이션 이슈예요. 지금 생각은 대부분 다 도구가 아니라 동료다라는 쪽으로 움직이는 중이에요. 그러면 사실 옆에 있는 사람보다 이 AI에 더 의존하고 이 사람에게 인간의 본성상 애착 관계를 느끼지 않을까요? 리터러시를 가지면서 애착에 대한 선을 정할 거라고 보고요. 그 대신 선호하게 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가 할 수 있는 일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경쟁할 수가 없거든요. 걔는 잠을 안 자고 밥도 안 먹는데 3교대를 혼자 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인간은 AI가 할 수 없는 일로 본인을 심화시킬 거예요. 답은 그밖에 없습니다. 저는 책 중에 이 말이 조금 의문이었어요. 바꿀 수 있는 것, 바꿀 수 없는 것. 네. 거기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내리고 계시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근원적으로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안정화돼 있고 그 사이드 이펙트를 알 수 없는 것들은 함부로 건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어떤 자원이 소중한 분야가 있겠죠. 네. 뭐 우리 아이가 잘한다든지 혹은 5년근 홍삼은 좀 그렇잖아요. 발효의 어떤 과학을 쓰거나 이런 것들은 나름의 방식대로 지금까지 검증을 오랫동안 해온 것들이라 그거를 단축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바꿀 수 없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은 좀 유지되지 않을까에 대한 얘기들도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창의성이라는 것조차도 사실은 많이 획일화되고 있고 남들이 좋아하는 것도 내가 좋아하는 것 같고 이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핵게임들이? 조회라는 거, 취향이라는 것은 갈고 닦아지는 건데 처음에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게 되죠.
좀 있으면 시행하면서 나만의 걸 찾게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여유가 있어야 돼요. 나의 정신적 여유, 시간적 여유.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 업무가 예전보다 견고해지면서 많이 시간이 돌아오고 있는 중이에요. 저녁에 있는 삶도 있고, 그 다음에 청소는 로봇 청소기가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보다 컨텐츠의 소모량도 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취향 소비에 대한 것도 엄청 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시간이라는 자원을 얻게 된 게 아닐까? 창원이었는데 택시 기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그 주말 특근을 시켜줘서 고마웠대요. 이유가 아이가 넷인가 됐는데 걔네들이 이제 많이 먹고 교육비도 받아야 되는데 그냥 평상시 월급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주말 특근은 이제 돈을 더 주니까. 근데 토요일, 일요일이라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눈물 났어요. 이유가 그의 인생에서 노동으로 점쳐졌기 때문에 자기 삶은 잃어버린 것들을 불구하고 황금된 금전 때문에 그걸 고마워한다는 게 안타까운 일이었다는 거죠. 그때는 그랬었고, 그러니까 이제는 뭐 그야말로 시간적 여유가 생겼을 때 그 여유를 나는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자유를 처음 얻은 게 아닐까? 이게 더 깊어지면 나의 취향, 더 깊어지면 조회, 더 깊어지면 그게 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꿈을 좀 꾸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지금 뭐 아프리카 어린이들은 AI를 접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러한 불균형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도 조금 궁금합니다. 기술 변화가 생길 때마다 적응하는 분들과 정하지 못한 분들 사이에서 격차가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변화가 빠를수록 더 적응의 파고가 높으니까 멀미를 느끼기도 하죠. 근데 지금은 광범위하게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변화에 적응하려는 노력이 더 배가 돼야 되지만 거기서 적응의 이후에 생존이 가능한 구도로 몰리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동시에 알게 되면 준비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그 준비가 좀 어려운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전체 공동 시민 사회가 어떻게 그분들에게 좀 더 손 내밀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어려움이 보인 다음에 대응할 거라서 당분간은 몸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원래 전환기에는 굉장히 아파요. 사실 그 마인드 마이너라는 단어가 참 저는 좋았어요. 마인드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이게 처음에는 그냥 남긴 글이구나. 그러면 글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이게 시작이었어요. 글에는 그의 욕망, 행동의 흔적, 그다음에 어떤 감성 같은 것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럼 그걸 왜 하는 거냐? 갔더니 이제 수많은 이론들이 잔뜩 나오죠. 뇌과학부터 별게 다 있거든요. 심리학에 뭐 인류학에. 예, 행동 경제학에 별게 다 있어요. 그래서 포괄한 단어는 뭐가 있을까? 중립적으로 그랬더니 뭐 우리는 보통 마음이 여기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마음을 선택한 거였고, 우리의 의지를 형성하는, 우리가 믿고 싶어하는 무엇인가의 집합체를 마인드라고 부르죠. 근데 그 실체에 대해서라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 시대에 지금 믿고 싶은 게 뭘까요? 믿고 싶은 건 나예요. 나를 믿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라고 믿었던 거예요. 근데 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제가 봤을 때 제일 슬픈 게 그거예요. 20년 충성한 회사에 배신당해. 그 단어 너무 슬퍼요. 충성이라는 말 자체가 기업과 어울리지 않는 거고요. 1번. 두 번째는 대상이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배신을 당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걔는. 자꾸 내가 의인화하거든요. 그 대상에 대한 것들을 종속적으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 대상이 감정을 가진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제는 당신이 중요해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이제 하는 거는 우리가 아니었구나. 이건 나였구나. 근데 우리도 있지. 나 같은 우리. 핵개인이 대등한 협력을 공정하게 할 때 그건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협력을 만들고 났더니 조직과의 새로운 자리매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바로 3번입니다. 저희 공식 질문이 있어요. 작가님은 AI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어쨌든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할 동료예요. 우리가 좋건 싫건. 우리 문명을 더 상승시킬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인류에겐 축복이고요. 나한테 재앙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겁니다. 잘 지내길 바랍니다. 인류에게 과연 축복일까요? 어떤 분들은 인류가 지금 바벨탑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조차도 저희들은 알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형태의 인공지능이 과연 궁극의 인공지능인지에 대해서라면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어요. 지금 2단계인데 나중에 또 뭐가 나오겠죠. 그래서 결국엔 지능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무엇인가 그것이 나온다는 거는 수많은 영화나 SF 소설의 우리의 꿈이었단 말이에요. 디스토피아. 뭐 디스토피아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오지만 아닐 수도 있고. 네. 그러면 어쨌든 인류는 더 나아질 거예요. 어떤 방식이 풍요로우실 겁니다. 근데 그 단계가 어떤 쪽은 빨리 나오고 늦게 나오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꿈, 좀 더 잘 살고 싶어 하는 거 이걸 확실히 도울 거라서 좋건 싫건 함께 가야 될 겁니다. AI 시대 특히 인간은 무엇이고 나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인간에 대해서라면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합적으로 함께 알콩달콩 힘들게 갈등도 해가며 살아온 그런 부단한 종, 투쟁의 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나는 몰라요. 저희가 그렇게 오래 봤는데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앞으로도 모를 것 같아요. 그건 진짜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걸 이제 다양한 선사들, 그야말로 깊은 자기 성찰하시는 분들이 뚜렷하게 고민했지만 그걸 객관적으로 구현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바라보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도 그거는 풀지 못할 미스터리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전할 만하지 않을까 싶어요. 특별히 이 시대예보, 경량 문명의 탄생 이 책을 가지고 AI랑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봤어요. 저희들 모든 독자든 그리고 다른 보시는 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딱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큰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와의 관계성에서의 어려움을 항상 인내해 왔던 것 같아요. 이제 작은 존재가 큰 일을 도모할 수 있다면 속박은 이제 벗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가지고 있는 온고차 생각을 더 큰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단연코 용감하게 한번 선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실 AI 시대를 새롭게 속보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송기령 작가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 또 기대하지만 일단 이 책부터 먼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